자, 둘, 셋.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미션이 저번 주에 네. 4월 28일 날 네.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한 20명 가까이 됐죠. 19명. 네, 19분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학생들이 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거의 한 33%의 선생님들이 신청하셔서 다 같이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영상에는 이제 뭐 이게 걷기, 달리기 같이 하신 분들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고 오늘 지금 촬영한 오늘도 이제 이따가 나가서 달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네네. 꾸준히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상암고 체육과 온라인 체육탐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Q&A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벨기에 천사 보건 선생님께서 하는지 보건 선생님께서 스포츠 손상과 응급처치 이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죠. 꿀팁입니다. 꿀팁. 네, 꿀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평가 개인 종목.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수행평가 개인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든 평가죠. 단체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다음 오늘의 미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Q&A부터 볼게요. Q&A입니다. 자, 피우고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교육 과정에는 없죠. 없죠. 없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면 혹시나 남는 시간에 그렇죠. 그때 조금 활용해서 잠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면 이제 팝스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빨리 한 친구들끼리 조금 이제 해도 되고, 그런 건 수업 중간중간 센스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 몸무게를 몰라서 BMI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키 몸무게를 모르면 BMI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 몸무게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BMI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방법은 뭐 체중계가 사실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뭐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벽에다가 체크해서 뭐 30cm 밑에서부터 그래도 되죠. 재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뭐 또는 줄자 긴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아과 같은 데 가도 키 몸무게 재는 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재고 나오는 것도 놀라시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강을 해도 문자가 오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단체로 안내할 때는 사실 다 보냈을 때가 그쵸.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런 게 있었고 또는 뭐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6강 중에 한 강이라도 수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자가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차시를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 다 네. 했는데요 했는데 한 차시가 안 돼 있고 제출을 안 누르고 필수 문항을 안 한 상태에서 제출 누르고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실천 계획서 촬영한 영상은 어디에 올리나요? 운동 실천 계획서 촬영한 영상은 저희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아직 개설해 놓지 않았어요. 그 수업란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따로 주제를 나눠서 과제란 또는 과제라고 해서 운동 실천 계획서 올릴 수 있는 그 방을 저희가 개설이 되면 거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내일 그 강의 올리면서 그 독서 보고서랑 논술 보고서 운동 인증을 올릴 수 있는 과제란을 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질문이 좀 있었는데 운동 실천 계획서를 먼저 5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올렸어요.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임시 저장은 해놨는데 저희가 안 올린 이유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뭐 미션과 과제도 너무 헷갈리는데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제들을 여러 개 올리면 다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과제란을 저희가 내려 올리면 그때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배출해서 실행해야 하는 왕복 달리기 대체 방안은 뭔가요? 뭐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또는 멀지 않은 공터에서 이제 하실 수 있고 난 그것도 너무 불안하다. 난 진짜 밖에 못 나간다 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만 그 공란으로 두셨다가 나중에 학교 오셔서 또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과거에 뭐 팝스 측정했을 때 심폐지구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과거의 기록을 적어서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인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밑에 보면 그 본인이 좋은 체력 요소와 나쁜 체력 요소가 있는데 그때도 본인의 판단하에 공간을 비워놓았다가도 판단하에 나는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이제 각자 알고 있으니까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스포츠 손상과 응급처치, 예, 한은진 보건선생님께서 네.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 손상과 응급처치, 체육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여러분이랑 또 재밌고 앞으로 또 상식이 되면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다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나 힘줄 끊어진 것 같아. 나 뭐 발목 나간 것 같아. 인대 의사네요. 인대 나간 것 같아. 뭐 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힘줄이 뭔데? 뭐 인대가 뭔데 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못 하게 됩니다. 뭐 그게 뭐 근육 옆에 어디 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뼈에 근육을 부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줄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원래 이름은 건이에요. 그러니까 뼈에 근육이 달랑달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끝에 이렇게 부착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대는 뭐냐? 인대는 아까 근육을 뼈에 부착시켜주는 게 건이면 뼈와 뼈를 또 연결을 시켜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인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게 뭐 힘줄일 수 있는 거고 인대일 수 있는 거죠. 아킬레스 건 많이 들어보셨죠? 아킬레스 건이 운동선수 중에 막 끊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건이 손상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오는 거는 이제 인대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인대인데 특히 이제 발목 인대가 제일 많은데 또 우리가 상식으로 한 번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이 인대의 손상이 세 번째 빨갛게 돼 있는 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대나 관절의 부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손목 삐었어, 발목 삐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본 게 타박상 들어보셨죠? 부딪히는 거? 네, 멍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때 이제 그 연조직이라는 게 근육이랑 피하의 어떤 조직이 다친 거예요. 피부 안에 있는 조직이 다친 거고 그때 이제 내가 멍들었어 이때가 타박상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킬레스건 힘줄 근육과 건이 다쳤을 때는 좌상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치는 삔 것은 염자 그리고 탈구는 나 팔 빠졌어 하잖아요. 막 흉내 내죠 막 달랑달랑 하고 흉내 내는 사람들 뭐 조금만 하면 팔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일부러 축 처진 척을 하는데 맞아. 이제 그게 탈구고 그럼 이제 뼈의 손상은 이제 골절입니다. 우리는 염자에 대해서 그래서 또 삐끗했어요. 너무 다치는 발목 염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제일 일어나는, 많이 와요.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되게 운동도 성적도 좋고 또 굉장히 또 관심도 많고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전부 다.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게 1등이 발목 염자입니다.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냥 어른들도 뭐 등산하다가 또는 이제 그 등교 시간에 내가 마음이 급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뒤집혔다고 하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뒤집히면 순간적으로 바로 탁 하는데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욱신거렸을 때 내가 삐었구나. 아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겼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다리에 긴 뼈 2개가 있는 거는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안쪽에 있는 뼈와 그 바깥쪽에 있는 뼈 2개를 비골과 경골이라고 하고 가장 앞으로 가기가 이렇게 중간에 지지하는 비골과 경골, 아래에 있는 뼈 거골, 그다음 발꿈치뼈를 중골 이렇게 수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가락 뼈는 더 많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들이 인대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테이프처럼 찍찍이처럼 붙어있죠. 이렇게 발목에 수많은 인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확 바깥쪽으로 이게 뒤집혔을 때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니면 심하면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염자라고 하고 단계가 1, 2, 3단계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는 1단계 내지 2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아, 내가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좀 방금 삐기 전에 발목 삐기 전에 비해서 좀 불편하다. 그렇다고 뛰지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보통 1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붓고 누르면은 아프고 약간 아까처럼 이렇게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그 전에 하던 운동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태가 1단계. 그럼 2단계는 이제 인대에 조금 손상이 간 거예요. 조금 찢어지거나 인대가 여러 가닥으로 돼 있으면 거기서 뭐 두 가닥, 세 가닥 정도가 끊어졌거나 이제 손상이 됐을 때 그때는 걸을 수는 있는데 제대로 이제 체중을 지지하면 아파서 또 소리가 나거나 걸으면 이제 아픈 정도. 이제 3단계는 이제 걷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개쫄뚝거리면서 저 이제 다리 이제 끝났어요 막 이렇게 오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진짜인 경우에 정말 저는 수술한 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아기를 데리고 체육관 가서 아기를 계속 안고 있다가 누가 살짝 다쳐서 대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안 푼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가 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몸풀기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막 준비 운동 저녁 얘기하는데 몸풀기를 제가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왜 완전 파열됐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애기 안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몸을 안 푼 상태에 들어가니까 인대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상태에서 그냥 팍 파열된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뭐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은 가게 돼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 이게 지금 뼈랑 뼈를 연결하는 조직이 그럼 이렇게 느슨해지고 뭔가 파열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긋나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내 체중은 계속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오히려 골절이 생기거나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요. 붓기가 엄청 붓지 않나요? 저는 한 달 내내 붓기 안 깔아줬어요. 매일 얼음을 넣는데도 한 달 동안 붓기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일단 부종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원래 발이 통통할 수 있잖아요. 저 발 날카로워요. 네. 발 날카롭습니다. 네. 그래서 칼발입니다, 칼발. 원래 내 발인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3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맞아요. 이게 본인 생각했을 때 내가 원래처럼 이렇게 체중을 지탱하거나 움직일 수가 독립보행이 힘들다는 거, 내가 걸을 수가 없구나, 쩔뚝쩔뚝 발을 이렇게 질질 끄는 상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또 병원 가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또 심하면 이렇게 금이 가거나 뼈에 골절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우리가 발목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 클럽 시간에도 아니면 내가 아침에 등교하다가 아니면 높은 신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예쁜 거 신다가 갑자기 내가 새 신발을 신다가 이렇게 꺾였을 때 보통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기억을 하면 쉽습니다. 이게 앞자를 딴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 첫 번째는 심한 염자에 부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을 내가 왜 적용을 할까 생각해보면 보호의 역할이 가장 큰데 더 이상 지금 손상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다쳤는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꺾였으면 그럼 왼쪽으로 마저 움직이면 괜찮나? 돌린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가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보려고 손상된 쪽으로 계속 돌려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안 좋아질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곳까지 올 때도 최대한 이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오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상태에서 마저 돌리면 아픈 게 없어진다든지 마저 반대쪽으로 마저 꺾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부러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목 적용이 아니더라도 부목이 없더라도 내가 일단 첫 번째는 다친 부위를 보호한다.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그래서 취한 상태에서 이제 오는 거고, 이제 얼음 찜질은 제가 그 1학년 학생 말고는 이제 한번 많이 받아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한 번쯤 받아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는 학생들은 받아보셨을 텐데 가까이. 이렇게 약병 약병. 여기에 네. 제가 이런 거즈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얼린 상태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맨날 선생님은 내가 아파서 왔는데 자꾸만 냉동실 열어서 이런 걸 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얼음 찜질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찜질을 하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부종이나 통증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다쳤을 때, 여기는 지금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보통 뭐 간단하게 기억하기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도 이제 냉찜질을, 그러니까 이제 막 다쳤을 때, 그러니까 급성 통증이랑 부었을 때 냉찜질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네. 학생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언제까지 기준이 되게 많은데 언제까지 얼음 찜질을 하고 언제부터 온찜질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네.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실 이게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면 그때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아요. 저도 물론 48시간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게 5일까지도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 이틀까지도 이 찜질할 정도면 이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얼음 찜질을 할 때는 이제 한 번에 최대 한 30분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가 왜 얼음 쥐고 있으면 동상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30분 적용하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찬 게 단 부분에 이제 혈관이 또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찬 걸 대면은 이 차가움을 느끼는 게 더 우세한 그 감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내가 통증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가 이렇게 상품명을 하면 안 되나? 가려야 되나? 삐삐쿨 이렇게. 삐삐쿨. 삐삐쿨. 네.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만약에 밖에 지나다니다 갑자기 이런 얼음이 없잖아요. 내가 발목 삐었는데, 또는 이제 집에서 얼음이 어려울 경우에, 아니면 계속 붙일 수는 없는데 좀 내가 냉찜질을 하면서 잠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다친 지 하루째다 이러면 쿨파스를 붙일 거면 이제 쿨파스를 붙여주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나는 차가운 건 원래 싫어하고 저는 뜨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 핫파스 뜨거운 거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핫파스는 보통 이제 만성적인 통증, 오래된 통증에 이제 써서 오히려 그런 순환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다쳐서 통증이 심하고 부어 올랐을 때는 오히려 뜨거운 열을 가하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컴프레션 압박 붕대인데, 뭐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붕대를 감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역할은 이제 고정하고 좀 지지해주고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다친 방향으로 더 꺾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부목이랑 같은 역할이죠. 사실 부목을 적용하면 당연히 압박 붕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다. 일단 그렇게 압박을 해서, 근데 압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손 한번 다쳐보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 항상 추운데 겨울이라도 발가락을 꼭 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발가락 손가락을. 왜 빼는지 아세요? 맞아, 좀 아끼지 말고 한 번만 더 감아주면 발가락, 손가락 덮일 것 같은데 꼭 보이는 이유. 요만큼 꼭 빼놓으면. 글쎄요. 그래요? 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순환을. 혈액순환.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보이면은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 이 상태를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한 뭐 2cm 정도 나와 있으면 갑자기 하다가 좀 갑갑한 것 같은데 봤는데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괴사되겠죠.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혈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밑에 엘리베이션이랑 같은데, 그 붕대를 감을 때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줘요. 그래야지 중력에 의해서 정맥 혈액에 기한이 쉬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그 상처 부위에 그게 순환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붓기가 많이 가라앉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많이 설명해서 또 잊어버리면 또 프라이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얼음은 괜히 주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일 중요하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얘기한 김에 마지막으로 파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스는 경피 흡수, 약물 전달 체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파스라는 것이 내가 약물을 투여하는 어떤 경로, 내가 이 파스에 담고 있는 어떤 진통제 성분을 내가 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알약을 먹으면 알약이라는 그 제형을 통해서 내가 이 약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 약을 전달하는 그릇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목이 파스도 그래서 약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파스는 보통 파스의 성분이 찜질이랑 진통의 역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파스는 뒤에 뭐 멘톨 뭐 이런 게 적혀 있죠. 뭐 간파 이런 게 다 이렇게 시원해, 이거 풀파스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 냉찜질의 역할이죠. 거기에 플러스 밑에 이제 그 진통 성분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럼 파스를 많이 붙일수록 좋은 건가요?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파스도 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면 파스를 붙인 자리에서 당연히 그 약물의 농도가 가장 높고 거기서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그 전신으로 흡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그냥 먹는 김에 한번 여러 개를 집어서 있는 거 닦아가지고 한 번에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파스는 붙이기가 되게 간편하다 보니까 제 학생들이 제가 파스를 줄 때도 항상 좀 3장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붙이는 김에 여기 옆에 연결해서 같이 붙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약물에 과다 이제 복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먹는 약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먹는 약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먹잖아요. 뒤 돌려가지고 뭐 19, 30분 후에 뭐 2알을 먹는다. 하루에 몇 번 먹는다 확인하는데 파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파스도 이렇게 정해진 만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한 장짜리 파스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전혀 낫지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럼 오히려 먹는 진통제를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풀파스랑 핫파스 설명드렸고 풀파스 급성, 그 다음에 핫파스는 오래된 통증에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스를 붙인 채로 밑에 그 전기장판을 틀고 자면 이제 화상을 또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약한 경우에 또 그 뗀 자리에 이렇게 피부 겉껍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미세하게 떨어지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보건실에서 많이 보는 뿌리는 파스나 아니면 이렇게 겔 타입으로 바르는 파스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이렇게 파스에도 그래도 카타플라즈마라고 적혀 있거든요. 뭐뭐 파스? 카타플라즈마. 이 카타플라즈마라는 거 뜻이 이렇게 습윤한 파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덮개가 하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일체형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부직포 같은 거를 하나 더 덮는 거 있죠?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습윤한 파스인데 그러니까 밴드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 데일 밴드하고 이렇게 습윤한 거 있잖아요. 우리 듀오덤, 듀오덤 아시죠? 듀오덤 이렇게 수분한 밴드, 진물 이렇게 흡수해서 습하게 치료하는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피부 손상이 좀 덜 합니다. 파스는 뿌리는 파스도 당연히 약이기 때문에 20cm 정도 거리를 띄우고 너무 막 축축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파스도 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하기 전에 항상 자기 운동 그 능력이랑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활동 범위를 미리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손상을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발목 염좌에는 프라이스, 냉찜질, 압박, 엘리베이션 그 전에 추가로 손상, 막 더 다친 데 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고 파스는 스티커가 아니고 약이라는 거. 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한 좋은 정보 감사.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 개인정보 안내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이 중동작이 그죠? 각 5개 5개 동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중이 남학생의 기본 동작이고
하가 여학생 기본 동작이죠. 기본 동작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부터 그치.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여학생은, 그러니까 남학생은 하 동작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남학생은 중 동작을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운동이 좀 더 좋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도전을 하겠다. 저희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도전 정신 가지는 거. 네. 그래서 힘든 동작으로 수행평가를 하겠다. 그랬을 때 가산점을 1점. 네. 그죠? 이 종목별로, 종목별로 네, 네. 1점씩 네. 네,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상동작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학생은 하동작을 하거나 중동작. 네. 그래서 중동작을 도전하는 여학생들은 또 가산점을 1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동작을 여러 개 나누는 거는 조금 능력이 좀 있다, 많이 운동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위 단계 운동을 해보라고 저희가 3가지로 나눠서 보내죠. 지금부터 한 동작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신운동 상동작이죠. 팔굽혀펴기 상동작입니다. 상동작. 보시면 팔을 넓게 벌리고 다리를 모으죠. 내려갔다가 팔을 모으고 다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죠? 네, 이동할 때 네네. 동시에 가야 밸런스가 잘 맞을 그렇죠. 거예요. 이동하는 팔이랑 이동하는 다리가 동시에.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모아서 한번, 팔을 벌려서 한번. 이때 팔과 발은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모아질 때 다리를 벌리고 팔이 벌려지면 발을 모으고 이런 방식으로 푸시업을 하는 게 상동작. 쉽지 않죠. 네. 네. 모으는 동작도 어렵고 기본 동작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렇게 만약에 수행평가를 하시면 플러스 1점 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이제 팔굽혀펴기입니다. 푸시업이라고 하는데 손을 어깨 넓이로. 네. 네. 근데 보시면 팔꿈치가 약간 밖으로 가긴 하는데 네네. 이러면 팔꿈치 좀 부하가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몸 바깥쪽으로 벌려서, 벌려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벌어지면 부상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조금 팔을 벌려서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동작인데 이거 여학생들 푸시업을 잘 못하는 여학생들이 주로 하는데 이 동작이 여학생들은 보면 상체만 내려가는 경우인데 잘 보셔야 돼요. 예, 무릎부터, 그러니까 허벅지죠. 허벅지부터 어깨까지 쭉 일직선 해서 동시에 다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상체만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제를 이렇게 보내시면 그죠?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근데 팔굽혀펴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하겠다 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이게 중재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감점을 할 수 있죠. 네,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 뭐 어떻게 감점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동작 여학생들 동작은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 하는 여학생들은 저는 대부분 다 지금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 못 봤어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네네. 지금 이렇게 못하고 상체만 내려가는데 지금 이 친구는 상하체가 다 같이 동시에 그죠? 무릎 위부터 다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체만 움직이면 운동이 안 되죠. 그 주의할 게 어깨가 살짝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너무 밑으로만 내려간다 생각하면 오히려 좀 자세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신운동 상중하 네. 이렇게 본 거고 여학생 이 동작, 남학생 이전 동작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상 동작을 남학생이 하시면 됩니다. 자, 복근 운동 시덥인가 시덥? 네네 이제 V자 시덥. 보겠습니다. 상동작이죠, 상동작. 이거 어려워요. 상하체 밸런스가 지금 약간 힘들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리가 많이 안 올라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인정. 그죠? 이 정도만 해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해지면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 요 상동작은 상하체가 동시에 이렇게 접히는 느낌으로 해서 팔이 거의 이제 발목까지 발목이나 발끝을 향해 가면 되죠. 향해 가면 정확히 안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동작인데 남학생 기본 동작이요. 네, 남학생 기본 동작입니다. 팔꿈치가 약간 무릎 정도까지 배를 말아야 되는데 저기 등 쪽이 보면 매트에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트에 뒤로 완전히 미는 상태에서 셋업을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죠. 등이 까진다 그러는데 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펴져서 펴져서. 뒤로 떨어지면 네. 안 되죠. 그러면 약간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복근에 순수하게 자극이 가는 동작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고 팔꿈치로 무릎 쥐고 하시면 됩니다. 하동작입니다. 하동작. 이거는 저희 팝스 네. 측정할 때. 팝스 동작이랑 네, 팝스 같이. 동작 똑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요게 이렇게 그냥 혼자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네, 혼자 하면은 네. 힘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발을 걸거나 네.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아주 잘 하시면 뭐 될것 걸거나 물체에 같습니다. 살짝 걸거나 네. 또는 뭐 침대 틈, 네. 소파 네, 틈 소파 틈. 네. 그리고 가족이 뭐 이렇게 네, 잡아주시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운동하시면 됩니다. 여학생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체 운동, 런지. 예, 런지인데 이거는 상동작이죠. 네. 예, 상동작은 이렇게 운동하시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이거 상동작. 의자나 계단이죠, 계단. 예, 올려두고 이렇게 하면 진짜 허벅지 터지죠. 네. 예, 여기 팁을 안 적어놨는데 이 예. 무릎이 발 앞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발끝보다 무릎이 네. 앞으로 나가면 네. 잘못된 동작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자, 점프런지. 이거는 발 바꿔서, 그죠? 여기서 발 바꿔서, 네, 동시에. 네, 동시에 빠르게 바꿔줘야 되는데, 요 동작 자체도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네. 네네. 요 동작 자체도. 근데 순간적으로 빠르게 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건 하면서 또 밸런스도 내가 잡는 그렇죠. 연습도 맞아요.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높게 하진 않아도 되죠. 네. 네. 발 바꾸기만 해서 런지 동작만 나오면 괜찮다. 요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하동작. 요게 여학생 기본 동작이죠. 네. 하동작은 발 앞으로 내밀었다가 굽혀서 뒤로 오고, 그렇죠. 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때 보폭이 너무 좁게 되면 무릎이 앞으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시면서 적당한 거리를 또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복합 운동. 상동작이죠.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이거 어려워. 네. 엎드려 뻗쳐서, 그죠. 그냥 프로필이 아니라, 네. 뻗쳐서 프로필 하는데, 예. 그렇죠. 한쪽 다리를 팔꿈치까지. 맞아요. 팔꿈치까지. 무릎이랑 팔꿈치랑 네. 닿는 느낌으로 네. 끌어올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동작이 제일 어렵지 않나. 저는 맞습니다. 그 네. 많은 동작 중에서. 아마 점수도 그래서 제일 높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동작, 남학생, 그쵸. 그냥 팔굽혀기 하고, 딱 차렷 자세, 그쵸. 엎드려 뻗쳐, 팔굽혀기, 그 다음에 발을 모아서 일어서서 차렷 자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남학생 기본 동작. 이 운동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계속하면, 뭐,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쵸. 무산소 운동도 네. 되고. 말 심박수도 그대로 올릴 수 복합 있고. 운동. 네, 그야말로 복합 운동인데, 굉장히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 많이 하면 몸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기본 동작. 네. 그죠? 그냥 엎드려 뻗쳐 했다가,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더 테스트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유연해서 이 친구는 조금씩 가벼워. 앞으로 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조금씩 앞으로 가실. 네. 지금 동작이 뚝뚝뚝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여러분들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정력 운동, 이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팔을 벌리고, 발을 앞으로, 옆으로, 뒤로, 반대쪽 발 쪽으로까지.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저렇게 뒤꿈치로 밀기보다는 네. 발끝으로 발끝으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내가 쭉 멀리 밀어준다. 네,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이 학생들도 사실 저희가 처음 가르쳐서 하는 거라 완벽한 동작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네. 훌륭한 동작이고, 밸런스가 네, 아주 좋은 친구죠. 네, 좋은 친구죠. 자, 우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팔을 폈어요. 네, 네, 팔을 피고 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동작. 그 다음에 중동작은 이제 뒷짐을 지고. 네. 그냥 뒷짐을 똑같은 건데 뒷짐을 진 상태에서 네. 발끝은 조금 더 낫죠. 아까 네네. 네. 발이 쭉 이제 밀어주는 느낌으로. 네, 밀어주는 느낌으로. 무릎도 최대한 구부리셔야지 사실은 운동이 많이 돼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 동작은 이제 약간 간단하죠. 네, 뒷짐을 지고 네, 앞뒤로만. 앞뒤로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가운데를 거쳤다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가운데서 중심 잡고 다시 뒤로, 앞으로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밸런스까지 다 봤습니다. 이렇게 5개 동작, 이제 상중하. 네, 상중하인데 이제 여학생은 하 동작을 기본으로 하시고 남학생은 중 동작 기본으로 하시고 이제 내가 더 가산점 받고 싶다. 그러면 여학생은 중 동작, 남학생은 상 동작. 그렇게 조정하셔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딱 보면 이 최고 점수가 달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복합 운동 버피 테스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 8점을 주고 그 다음에 조직력 운동이 와중에 사실은 조직력 운동 자체가 이 체력 요소로 따졌을 때는 상위 체력 요소긴 한데 저희가 이게 평가하는 걸 척도안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다. 네,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 기준을 4점으로 보면은 2분, 그러니까 121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실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횟수는 그렇죠. 상관없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발끝이 뭐 바닥에 닿으면, 닿거나 그렇죠. 네, 중심이 중심을 넘어가서 잃거나. 네, 양발이 닿으면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평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1학기 내내 여러분들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도 평가가 가능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죠. 네, 하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장소에서 피드백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운동을 따로 하고 오시면 나중에 이 평가 능력 자체가 개인 능력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피드백 줘서 동작은 좀 더 완벽하게 사실 하는 만큼 느는 그쵸. 거예요. 개인 예, 체력이라는 맞아요. 게 물론 지금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네. 하는 만큼 늘게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좀 더 잘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내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그 2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죠. 2일에 한 번. 네네. 예, 초급자들은 2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 하위 단계에 있어서 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평가 다음 시간에 한날 건데 타바타 하면서 내가 막 금방 끝나면 3인 1조인데 아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이 다이어트 포함해서 그죠?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래도 너무 민폐일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또 방안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달라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보고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얘기해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요거는 저희가 이 점수가 다르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구글 클래스룸에 평가 계획 보면 다 있죠? 네네.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있는 내용. 오늘의 미션은 힌두 푸시업이죠. 힌두 푸시업. 네네. 네. 힌두 푸시업은 언제까지죠? 2주간. 네. 오늘 목요일을 기점으로 2주간. 네. 제일 좋은 기록 3회만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힌두 푸시업을 했을 때 하나에 100점. 하나에 100점. 한 동작에 100점. 네. 그래서 하나를 완성하면 2개 카운트. 아마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영상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너스 점수가 있나요? 그쵸. 네. 아, 31개 이상하면 4,000점. 네, 1000점 플러스입니다. 동작으로만 보면 한 16개를 하면 된다고. 그렇죠. 네. 동작으로 보면 네.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이번에 제가 했는데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돼요. 원래는 셋, 뒤로 오는 게 하나인데 다섯, 그렇죠. 여섯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팔 밀 때 상체 동작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잘 보고 캐치한 다음 동작을 캐치한 다음에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서 약간 아침의 느낌이 나요. 네, 그죠. 네. 정신없이 했어요. 정신없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15개까지만 딱 했는데,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이렇게 세기 때문에 30개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동작은 뭐냐면 배밀기 동작입니다. 배밀기만 남학생이 이렇게 하면 한 개 몇 점이죠? 30점. 네. 사실 여기서 뒤로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밀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이렇게 힌트 푸시 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발굽혀기를 하셔도 네네. 인정하는 거죠. 이 네. 동작이 어려울 경우에 네. 이게 아마 이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꼬꾸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면 어깨가 약하면 내려가다가 그냥 꼬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굽혀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밀기를 하거나 여학생이 무릎 대고 푸시하면 그냥 개수를 세시면 되고 성공 개수에 그냥 곱하기 30점. 30점. 5개 성공하면 150점. 네. 50개 하면 1500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됩니다. 만점은 똑같이 네. 3,000점. 3,000점 따지. 네, 보너스까지도. 그럼요. 네. 그래서 넘어서면 보너스까지도 네.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3명이서 보고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되니까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